안녕하세요.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책들 중에서 좋은 구절을 뽑아서 제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제가 잡은 책은 이 책입니다.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. 동아일보사에서 나왔고 초판이 199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. 꽤 많이 시간이 지난 책입니다. 1997년도니까 한 23년 전의 이야기죠. 30년이 한 세대라 얘기하면 거의 뭐 한 세대 격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읽어도 참 책이요, 감동이 있고 그 안에 열정이 있고 제 속에서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책입니다.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은 이건희 회장은 그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. 정말 냈는 책은 이제 이겁니다. 그것도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낸 겁니다. 그런데 그 한 권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책을 냈다는 겁니다. 이건희 회장이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많은 책을 냈는데요. 제가 확인한 것은 한 80권 이상 단독으로 낸 게, 저도 한 50권 정도 이렇게 모아두고는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단독 말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섞인 거랑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책들에서 이 책을 생각 좀 하며 살자, 이건희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.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어 나갈 때는 처음에 읽으면은 그 내용이 좀 좋은 내용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경제나 정치를 알고 좀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다가오는 바가 참 많은 책입니다. 그래서 책이 힘이 있고 정말 많은 내용이 있구나, 정말 유익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건희 씨는 이론과 실제와 결과가 잘 다듬어진 인물입니다. 이론적인 면으로 봐도요, 굉장히 탄탄해요, 이분은. 그리고 실제 그때 회사를 경영할 때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해요? 증명이 되었죠. 이 삼성을 300배 이상 성장시킨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 인물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든 삼성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평가할 때요, 참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 인물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. 사람이 어떻게 또 다 좋겠습니까?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나쁜 점은 좀 이렇게 본받지 말고, 좋은 점은 어떻게 해요? 본받으면 그게 참 좋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책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그 책의 내용, 좋은 구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소화한 내용을 또 많이 전할 것입니다. 그래서 책의 내용과 조금 다른 면도 있고, 그리고 또 좀 성경적인 시각으로 또 보는 관점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책 30페이지에 보면은 제목이 권위와 권위주의라는 것으로 이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. 30페이지에 보면요, 이제 책 내용입니다.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. 권위란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인품이나 학식, 능력이 뛰어나 타인이 스스로 신뢰하고 승복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했습니다. 권위가 무엇인가? 그리고는요, 권위주의가 무엇인가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. 권위주의란 직위, 권력, 경제력 등 우월한 요소를 내세워 남을 억지로 따르게 하거나
지배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. 좀 차이가 있다면 강압성입니다. 강압성. 좀 강압적으로 가는 힘.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는 겁니다. 권위는 무엇인가 하면은 실질적인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. 권위는 실력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요, 우리가 사람이 이 첫째는 실력이 있고 두 번째는 인품. 이 두 가지를 겸하면 참 좋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나 경영이나 어떤 부분에서 해 나갈 때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?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실력입니다. 실력. 왜냐하면은 그 실력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. 이 좋은 결과물을 내어 놓는 거.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죠? 그런 사람이 이 권위, 이 실력이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,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런 권위 앞에 존중을 하겠죠. 뭐 시기 질투도 있겠죠. 하지만 그 권위 앞에 이 감히 좀 말을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.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? 권위가 생기고 타인이 그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. 결국은 그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?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? 강하게 잡는다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과물을 낸다는 것에서도요, 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겁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그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어떤 대기업이요, 이 기술력을 빼어서 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.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요. 그렇게 기술력을 이제 한 기업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얻은 기술력을요, 그렇게 빼돌리면 과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요, 그 기업에서 뭐가 있냐면요, 정신이 죽어요. 간부들이. 참 이게요, 참 이제 중국에도 마찬가지죠. 참 이런 산업 스파이들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어떤 창조나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그 길이 쉽거든요. 그럼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? 보이지 않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게 결국은 스스로가 그 순간은 되는 듯 하나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그런 격이 된다는 겁니다. 이 삼성을 봤을 때는 참 항상 참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근데 참 기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. 저도 좀 책을 많이는 안 봐도 좀 보니까 와, 이게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될까?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도 참 이런 많은 화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기업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권위를 봤을 때 삼성의 큰 이점, 뭐 이건희 회장의 큰 이점이라면요, 참 이런 글들이 많은데, 인재에 목말라 하는 이건희였다는 겁니다. 인재를 찾는 곳에 사람을 찾는 것. 그래서 실질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 사람들이 결과물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냐면요,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, 강한 도전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. 이건희 그 회장도요, 도전하라 이거예요. 뭐 실패한다고 크게 나무라하지 않겠다,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. 하지만 반복적인 실패는 또 용납을 안 했고, 하지만 중요한 뼈대가 어떤 시대를 앞서서 강한 도전, 그런 마음을 좀 품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큰 뼈대가 뭐냐면 권위, 이런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환경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.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. 이 사회가요, 권위로 가느냐, 권위주의로 가느냐, 달라요. 권위로 가면요, 나라가 살고 사람이 살아요.
하지만 권위주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? 사람이 죽고 나라가 죽는다는 겁니다. 참 이 두 가지 용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길이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.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? 권위를 따라가는 쪽은요, 인재등용이라 하죠.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든 등용하려는 그런 객관적이고 공평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좀 우리가 볼 때 성공한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뭐 밖에서 보면 좀 부정부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안을 좀 자세히 내다보면은 그런 이제 쪽에서 그런 특징으로 탄탄하게 그런 기업들이 또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했을 때 그 중요한 것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.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